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기무사 쿠데타 사건, 요즘 자간의 화제죠.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문.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시행일자 2017년 땡땡월 땡땡일. 계엄사령관 육구참모총장 육군대장 땡땡땡. 담화문까지 미리 다 써놨대요. 담화문, 포고문, 뭐 선포문 다 미리 써놓고 여기에 동그라미만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실. 사건 개요는 뭐냐면은 국군 기무사령부, 기무사라고 하죠. 기무사가 박근혜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되면 그러면 촛불 집회가 더 확대가 될 건데 이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 위수령과 계엄령을 때리자. 위수령이라는 거는 이제 그 도시 행정장관이 행정 치안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으니 군대가 와서 도와주시오 하는 게 이제 위수령인 거고, 계엄령은 그러니까 위수령까지는 행정부가 주인인 거죠. 계엄령은 군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군부가 아예 행정을 위임받아가지고 맡아서 하는 거예요. 계엄령을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혹시라도 계엄령을 때릴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엄령을 때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도를 확인한 게 아니라 아예 계엄 포고문,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계획, 뭐 이런 계획까지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매우 치밀하게 계획들을 세웠는데 이 내용들을 볼 때 이거는 사실상 쿠데타다 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계엄령 준비 정도가 아니라 시위 진압 정도가 아니라 쿠데타를 하려고 계획했던 거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황당한 사건이 된 건데요. 문건 내용 보면 이런 겁니다. 청와대와 광화문, 청와대를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광화문 시위가 있으니까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기보사단, 기갑보병사단이에요. 구공수여단 이런 것들을 전개하고 각 광역장치단체에도 온갖 이 기계화 사단들, 막 특수여단들 이런 것들을 보낼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서울은 이렇게 아마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탄핵이 만약 기각돼서 박근혜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광화문에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화문에 30사단 2개 여단과 구공수여단, 탱크 80대와 장갑차 200대와 무장병력 1800명, 특전사 700명이 동원돼서 진압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야, 광화문 광장에 장갑차 200대가 어떻게 와, 진짜 완전히 이거는 제2의 광주 학살을 하려고 계획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청와대는 탱크 40대, 장갑차 100대로 지키고 헌법재판소에도 장갑차 보내주네요. 서울 정부청사, 뭐 국회의사당 장갑차 100대, 총 투입 전력. 그래서 이거 서울 지역만 다 합치면은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투입을 해가지고 서울에 촛불을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서도 다 촛불을 하고 있었으니까 전국에 다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전라, 경상도를 여기에 있는 부대들을 다 투입해가지고 진압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보면은 기계화 보병사단, 공수특전여단, 광주항쟁 때 그 학살했던 게 이제 특전여단 아닙니까? 그리고 기계화 보병사단이라는 거는 탱크 장갑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 장갑차를 기본적으로 운용을 해가지고 시위를 진압하겠다라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나온 게 한국에 있는 모든 기계화 사단이 다 움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병력을 지금 운영하려고 했던 거죠. 특전여단은 전체 한 20%인가 동원하는 거고, 이렇게 동원을 해서 이 전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건 내용 보면은 원래 계엄령이 선포되면 기본은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돼야 돼요. 근데 합참의장은 빼놓고 그러니까 아예 지휘계통에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앉히려고 계획을 했어요. 자, 이건 뭐냐? 정상적인 계엄령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정상적으로 합참의장이 해야 되는 계엄사령관 역할을 육군참모총장한테 주려고 했을까? 이건 뭐냐면 친위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뜻이 맞는 몇몇 그룹들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부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거죠. 정상적인 계엄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순신은 왜 그러면 안 됐냐? 그들 그룹에 없었냐? 육사 출신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사 출신, 그 중에서도 내
그룹이 있겠죠. 뭐 알짜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은 군인이어도 믿을 수 없는 애들, 우리 그룹이 아닌 애들은 다 제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합참의장은 북한의 남침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북한의 남침을 대비해서 계속 합참의장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전방에 있는 기갑사단은 다 밑으로 내려보내요. 뭐는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비상계엄, 선포문, 담화문, 포고문 미리 다 써놨어요. 바로 발표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박근혜가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판결 망치 두드리는 순간 바로 발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2개 방송, 8개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 검열단을 파견해서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보도를 안 하면 바로 체포하고 추방하고 막 이런 계획들까지 다 세워놨어요. 그 다음에 방송사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모든 방송사를 다 폐쇄하고 KBS 원으로 다 통합한다. 전두환이 했던 언론 통폐합을 계획을 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포털과 SNS에서도 계엄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것들을 다 차단을 한다. 그래서 이게 통제가 안 되면 그냥 아예 폐쇄, 페이스북을 아예 그냥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런 계획까지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저게 21세기에도 가능하다는 게 정말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 때리는 건 뭐냐면 원래 계엄은 국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상계엄, 국회 동의를 못 받고 비상계엄을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국회에서 사후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에서 당연히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할 만한 국회의원들을 전부 현행법으로 체포해버리자.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는 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런 국회 이 의결하는 국회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킬 계획 다 세워놨어요. 국회의원을 체포한다는 거는 이거 주권기관을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군대가. 그 다음에 주한미 대사를 만나서 쿠데타를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하자라는 계획까지 세워놨어요. 와, 이거는 진짜 뭐 옛날 우리가 겪었던 그 쿠데타들하고 완전히 똑같죠, 지금 흐름이.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배운 게 그런 밖에 없어요. 열심히 연구를 했겠죠. 아, 쿠데타 성공하려면 주한미 대사를 만나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구나. 근데 잘 생각해보면 과연 이게 주한미 대사를 만나서 인정을 받는 게 끝이었을까? 그 전 단계가 있지 않았을까? 보여주기로는 계엄사령관이 주한미 대사 만나서 뭐 인정받고 나온다. 이건 공개적인 거고 비공개적으로는 사실은 미국이 야,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너네가 쿠데타 해라. 나중에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이런 식의 논의가 지령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뭐 12.12 쿠데타나 뭐 11.10 쿠데타가 아니죠. 5.16 쿠데타나 뭐 이런 쿠데타들도 사실 그런 의혹들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사주에 의해서 쿠데타하고 나중에 미국이 그냥 못 이겨서 인정해 주는 척. 이런 것들은 다 그려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외국 공관들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엄령을 배치해서 철수 못하게 막아버리자. 그러니까 외국 이 외교관들을 다 인질로 잡자는 거죠. 황당한 계획이죠. 참 별의별 고민들을 다 했어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좀 보면은 일단 이걸 왜 기무사에서 검토했냐 이거예요. 원래 계엄령 검토는 합참이 하는 거고 합참에 계엄과가 있고 계엄과에서 2년에 한 번씩 계엄 이 실무 편람이라는 거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실제 계엄이 발동이 될 때 뭘 준비해야 되고 뭐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가 매뉴얼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건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합참을 제껴놓고 왜? 합참의장을 지금 계엄사령관에 안 앉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참에게는 비밀로 하고 기무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권한에도 없는 일을. 권한에 없는 일을 해놓고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합참에서 만든 계엄 실무 편람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라 지금 친위 쿠데타를 하려고 한 거니까. 그 다음에 탄핵이 인용될 때도 그러니까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었어요. 계엄을 선포하는 이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중에는 탄핵이 인용돼서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도 쿠데타를 할 것에 대한 계획도 있었어요. 다행히도 안 됐죠.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느냐?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1차 촛불 직후부터 계획이 입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미 촛불 집회가 막 사람들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니까 저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계엄 때리자. 와, 이건 거의 뭐 본능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군부 독재 시절의 그 인간들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자기들의 경험을 그대로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는 이게 과연 계획만 하고 말았을까라는 거예요. 아까 보면 뭐 포고문 이런 것도 다 준비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는 순간 그걸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럼 발표하면 발표 즉시 군부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군부대가 움직이려면 갑자기 전화해서 야 출동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막 군장 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출동합니까? 기름 넣고 탱크에 기름 넣고? 아니잖아요. 사전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이미 판결 나오기 전에 통지가 내려가서 비밀리에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야 아니 판결 나자마자 광화문에 사람들 막 100만 200만 모여가지고 촛불 들 건데 그거를 장갑차로 진압해야 되는데 장갑차 출동 야 나 방금 연락 받았는데 잠깐 기름칠 좀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판결 나자마자 장갑차 바로 광화문에 진치고 있어가지고 아예 시민들 모이지 못하게 막아버려야 되는데 그럼 이미 사전 준비 다 해놓고 판결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판결 나자마자 장갑차 바로 출동하려고. 그러면 이 계획들은 이미 일선 부대까지 다 전달이 돼서 준비가 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친일 쿠데타 세력들 자기들과 뜻이 맞는 애들한테만 내려갔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연락 받으면 바로 야 포고문 뜬 거 봤지? 빨리 준비해 나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이거는 쿠데타를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쿠데타 음모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실행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정적 국면으로 안 넘어갔을 뿐이지 사실 결정적 국면 직전까지도 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건 좀 더 사실 확인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시사점 제2의 5.16, 제2의 5.18의 위기를 우리가 겪었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 21세기에 말도 안 되는 쿠데타가 발생해서 진짜 어디 정치 후진국에서나 발생하는 그런 쿠데타를 맞고 대량 학살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폐 세력의 핵심이 군부였구나. 결국은 이 전민항쟁을 통해서 정권을 뒤집어 엎는 과정에서 결국은 군대가 출동하게 돼 있구나. 이건 뭐예요? 정권 교체를 하나 하는 데서도 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애들이 안 움직여서 다행인 거지. 만약에 움직였으면 진짜 제2의 5.18 되는 거죠. 근데 애들이 제2의 5.18이 될까봐 뭐까지 조치를 했냐면 무기고, 그러니까 5.18이 나중에 이제 확대가 된 거는 시민들이 무기고를 탈취해가지고 무기를 들고 무장을 하면서 이게 확대가 된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개인이 총기를 가질 수 없는 조치들을 미리 또 계획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군이 등장하는 것 자체를 미리 원천 봉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5.18 실제로 계획을 한 거죠, 이놈들이. 군부가 적폐의 핵심이다. 이거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면 나중에라도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폐 세력들은 정말 시대를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한다.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을 할 생각을 하는가. 그러니까 잘 돌이켜보면은 이때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그때 당 대표였잖아요. 쿠데타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 막 멀매를 맞았어요. 왜 그런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괜히 국민들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멀매를 맞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잖아요. 아마 정보를 입수했을 거예요. 입수했는데 그걸 까기엔 너무 부담되니까 그냥 살짝 이제 분위기만 흘렸던 것 같은데 군부에 이제 경고를 한 거겠죠. 근데 이게 실제 문건이 이번에 완전히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그거야 뭐 소요 사태가 발생할 때 대비해서 그냥 원래 하는 법적으로 하게 된 계엄 검토를 한 거겠지 설마 쿠데타를 생각한 거겠어 라고 다들 안이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실행 문건이 딱 나오고 국회의원 체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게 장난이 아니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기획했다는 거예요. 설마 21세기에 한다는 거예요. 적폐 세력들의 상상은 정말 우리를 뛰어넘는다. 그리고 하나 확인된 거 있죠. 북한은 절대 남침하지 않는다. 애들이 계엄을 때렸는데 전방에 있는 기갑사단을 전부 지역으로 막 뭐 경상도, 충청도 다 투입한다는 거예요.
기갑사단을 탱크, 장갑차 다 뒤로 빼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만약에 그랬는데 진짜 전쟁 나면 북한에서 막 탱크 몰고 내려오면 순식간에 그냥 중부까지, 저희 충청도까지는 다 점령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점령될 거예요, 아마. 그럴 위험이 있는데 애들이 그걸 하겠다는 건 애들도 아, 북한은 남침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남쪽에서 뭔 짓을 해도 북한 남침하지 않을 거야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정말 황당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래 놓고 합참의장은 북한의 남침을 막아야 되니까 계속 합참의장 해. 넌 계엄사령관 하지 마. 그럼 기갑부대 다 뒤로 빼놓고 합참의장 혼자 가서 무슨 장비야? 혼자 가서 막으라고? 이게 진짜 황당한 건데, 이걸 통해서도 실제로 군부가 생각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란 게 뭔가 북한의 남침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해요. 군부도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그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는 건 아니다. 자기들이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건. 자, 이런 시사점들이 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